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차례는 교재로 보면은 이제 새 교재 663쪽 거기 할 차례. 그래서 제목은 이제 손실보상금을 결정하는 방법하고 그 결정 보상금 얼마 준다 하고 결정 내렸는데 승복을 못 하겠어. 거기에. 그러면 어떻게 보상금 더 달라고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뭐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뭐 산업단지를 건설한다든지 댐을 건설한다든지 해서 소위 필요한 토지 같은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수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재산 소유자, 토지 소유자 등에게 소위 손실 보상금을 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길게 늘리면 공익사업 시행자. 근데 우리 이제 법에서는 보통 그냥 사업 시행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지만 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하는 건 아니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막 LH공사나 한국도로공사나 이렇게 무슨 공공단체에게 공익사업을 할 권한을 주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 민간기업에까지 이런 공익사업을 할 권한을 주면,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보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하지만 그 밖에 공공단체나 민간기업도 사업시행자가 돼. 그러면 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뭐야? 공익사업에 당신 땅 필요하니까, 토지가 가장 대표적이니까 당신 재산, 토지가 필요하니까 좀 달라. 응? 도로 건설하는데 필요하다. 근데 이제 개인은 원치 않아도 어떻게 해? 공익사업에 꼭 필요하면 법에 따라 강제로 뺏어갈 수용할 수 있게 돼 있잖아, 법이.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사업 시행자하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토지 소유자인 국민, 일반 국민하고, 그러면 잘 되면 뭐부터 할까? 먼저 야, 도로 만드는 거 한번 생각해보자. 이 도로 건설하는데 당신 땅이 필요하다. 먼저 강제로 뺏기 전에 뭐부터 해? 협상을 먼저 해. 도로 만드는데 필요하니까 당신 땅 좀 얼마에 팔아라. 이 협상하는 걸 법에서 협의한다는 말로 쓰고 있어요. 협의. 응? 협의. 그지? 그래서 얼마의 땅을 팔아라.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괜찮, 뭐 마음에 가격이 괜찮다. 그래, 좋아. 그러면 합의. 그러면 이제 계약서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협의가 성립이 된다 그러면 뭐 강제로 뺏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 맺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계약을 맺는 거로 본단 말이야. 계약. 대등한 입장. 강제로 뺏는 게 아니야. 그죠? 계약을 맺죠. 이렇게 본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싼거라 1번에 손실보상금의 결정 방법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죠. 그리고 표로 이렇게 해놨는데 첫 번째 왼쪽에 색깔 입힌 데 보면 뭐 하는 거래? 협의. 그지? 제목이 뭐라고 잡혔어? 당사자 간 협의. 이게 협의야, 협의.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 오른쪽 읽어보면 당사자하고 토지 소유자 간에 협의한다. 협의를 반드시 먼저 하게 돼 있어. 강제로 뺏기 전에 협상을 반드시 먼저 하게 돼 있는 거야. 응? 그래서 만약에 이게 협의가 성립이 됐다 하는 말은 뭐야? 그럼 뜻이 맞으니까 합의가 돼서 계약을 맺는다는 말이야. 응? 그러면 여기서 하나 오른쪽에서 꼭 알아야 될 단어가 있어. 이 협의에 대해서 자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협의가 성립되면 계약을 맺는다 그랬죠. 그런데 셋째 줄에 보니까 이제 학자들은 이거를 공법상 계약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 계약이 맺어지는 걸 어떤 성격의 계약으로 본대? 그거 하나 꼭 체크. 판례는 사법상 계약을 맺은 거로 본대. 그러니까 사법상 계약이라고 보면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우리 개인과 개인 간에 서로 뜻이 맞아서 자유롭게 땅 사고 파는 계약 맺는 거랑 똑같이 보는 거야. 왜냐면 물론 목적은 공익사업 때문에 하는 거지만 강제로 뺏는 게 아니니까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합의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판례는 이게 학자들은 목적, 원인이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 거다라는 점에 초점을 둬서 이거는 공법상 계약, 즉 행정법상의 계약으로 보자 이러는데, 판례는 야
목적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성질은 자유로운 의사로 사고팔기로 합의한 거니까 판례는 사법상 기약으로 보고 있다. 응? 판례의 입장을 꼭 중시하고. 그러면 협의가 성립되면 그렇게 이제 간단히 해결되지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이건 이제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그랬지? 판례에 따르면.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 이게 안 되면 이쪽에서 토지 소유 이제 사업 시행자 측에서 야, 당신 땅 얼마에 사겠다. 도로 만드는데 필요하니까. 근데 그 가격에는 나는 못 팔아. 응? 이쪽에 갖고 서로 합의가 안 돼. 그런데 공익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도로 만드는데 꼭 필요해요. 응? 그러면 할 수 없이 두 번째 방법으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이렇게 돼 있지? 여기서는 중요한 게 동그라미 1번이야. 응? 1번을 읽어보자. 뭐라고 돼 있어요? 오른쪽에 내용 1번 읽어보니까 당사자 간에 즉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에 뭐가 안 돼? 협의가 성립이 안 되거나 응? 계약이 안 되는 거야. 아니면은 토지 소유자라는 사람이 A라고 돼 있는데 장부상에는 응? 그런데 A가 지금 행방불명된 상태래.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협의를 할 수가 있어? 못 하잖아. 응? 그래서 협의가 성립이 안 되거나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협의를 할 수 없대. 이런 상황이 될 때는 자 사업 시행자 측이 야 이거 이 사람의 땅을 얼마 주고 강제로 뺏으면 되는지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요. 그래서 자 그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 누가 토지수용위원회라고 하는 행정기관이 있어. 거기다가 결정 내려달라고 신청을 누가 하는지가 중요해. 누가? 사업시행자가. 이 부분이야. 사업시행자가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 쓰면 사업시행자 측에서 야 이 협상이 안 되니까 이거 좀 결정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첫째 그때 사업시행자는 이 중요한 단어라 그랬지. 그럼 그 옆에다 써놔. 그러면 토지 소유자 측에서는 우리 여기다 쓰면 이제 토지수용위원회, 응? 여기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라고 하는 기관. 여기다가 결정 내려달라고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누구만 할 수 있다 그래 돼 있는 거야. 사업 시행자 측에서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거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분명히 법은 사업 시행자만이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끝에 사업 시행자는 그 옆에다 토지 소유자 X, 응? 토지 소유자는 신청할 권리가 없어요. 사업 시행자가 신청. 그러면 이제 근데 이거 언제까지 신청해야 된대? 사업 시행자는 여기 도로 만들 사업 여기 어느 지역부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역에 대해서 도로 건설한다 하고 이제 공익 사업 한다고 결정 발표하는 걸 사업 인정 고시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어떻게 해야 돼? 1년 안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어? 협상을 먼저 하고 그게 안 되면 여기다 신청해야 돼. 그래서 거기 뭐 숫자는 갖고는 시험에는 잘 안 내. 1년 안에 토지수용위원회라는 데다가 결정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지? 사업. 그런데 지금 말했던 시험에 자주 내는 게 바로 누가 신청하게 돼 있느냐를 아주 그걸 자주 내는 편이야. 토지 소유자는 신청 못한다. 사업 시행자만이. 그래서 신청하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 또 이거는 시험에 쓰는 건 아닌데 토지수용위원회가 두 개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점이 있잖아. 응? 동그라미 1번 세 줄이 있고 첫 번째 점이 나와요. 첫 번째 점 눈을 읽어보면 야 거기 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는 게 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 우리 시도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어. 우리 인천광역시에도 있겠고 경기도에도 있겠고 뭐 충청남도에도 있겠죠. 그래서 시도 단위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있는데 시도지사 소속으로 그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그지?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어. 또 있어. 응? 그래갖고 읽어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가가 공익사업하는 사안하고 그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에서 하는 공익사업 요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제 담당을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신청을 해야 되겠지. 그런 사업이라면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국가라든지 사업 시행자가 둘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걸치는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될 때는 여기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인천광역시처럼 하나의 시도 인천광역시는 하나의 광역시가 공익사업을 한다. 광역시 하나의 지역 내 그러면 이제 인천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 신청하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런 얘기야. 그러면 지금 신청은 오직 사업 시행자만이 신청을 하게 돼 있다 그랬지?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이런 상황이죠. 야, 둘이 협의가 안 돼요.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위원회 결정해 달라고 신청도 안 하고 있어. 어? 협상도 안 돼, 협의도 안 됐지. 그런데 사업 시행자는 토지 수용위원회 신청도 안 하고 있지.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할 수 있대? 여기다가 신청하는 거 토지 수용위원회 토지 소유가 직접 신청 못 한다 그랬지. 결정해 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업 시행자 측에 야 빨리 신청해 이것만 요구할 수 있어. 그게 동그라미 2번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읽어보자. 이것도 한 줄 알아.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뭐야? 여기다 빨리 결정 재결이라고 부르는데 결정 내려달라고 빨리 신청해라 라고 사업 시행자한테 뭐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응?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어떻게 돼? 60일 안에 토지수용위원회 결정해달라고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요 동그라미 2번도 알아두자. 또 동그라미 2번을 공부하면서 뭘 떠올려야 돼? 토지 소유자는 직접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해달라, 즉 결정해달라고 신청을 못하고 사업 시행자한테 빨리 신청해라 라고 요구하게 돼 있고 요구를 받은 사업 시행자는 60일 안에 신청을 하게 돼 있다. 그죠? 네,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신청이 올라가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 A라고 하자. 자, A의 땅은 공익사업에 꼭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보상금을 얼마를 주고 토지를 수용하면 되는지 여기서 결정을 내린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뭐야? 이제 뭐라고 부른대? 응? 재결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재결. 응? 여기서 신청을 받아 결정하는 걸 재결을 한다. 이렇게 부른대요. 재결. 재결을 한다. 이렇게 부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왼쪽에 세 번째 제목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이렇게 써놓은 거죠. 여기서는 재결은 핵심적인 내용이 두 가지야. 하나는 뭐겠어? 이 토지 소유자 A의 땅을 강제로 수용해도 된다 하는 거 결정하고 그 다음에 보상금 얼마로 한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지. 응?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중에 둘 다 승복을 못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승복하는데 하나는 승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이거 도로 만드는 공익사업 하는데 내 땅 필요하다? 그래서 내 땅 뺏어가는 건 내가 받아들이겠다. 근데 보상금이 너무 적게 결정됐다. 그럼 보상금 결정만 승복을 못하겠다. 보상금만 더 달라. 이렇게 싸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있어? 내 땅을 뺏어가는 결정이 뺏어가도 된다고 결정? 이거 자체를 나는 승복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 A의 땅을 수용해도 된다는 결정 이거에 대해서 그거 자체를 아예 싸워야 될 거야. 그렇지? 이제 그렇게 또 나눠져. 그건 뒷얘기 연결이 돼. 자, 그러면 자, 판례 알아보기로 밑으로 내려가 봐. 우리가 지금 읽은 거. 자, 1번 판례는 1번 판례 공부해야 돼요. 1번 판례. 자, 1번 판례 핵심은 이거 말하는 거야. 네.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 A하고 협의를 먼저 해봤는데 또는
협의가 성립이 안 된다든지 협의를 할 수 없어. 그거 그 전에 협상을 했는데 협의가 성립이 됐대. 그러면 이거 계약 맺어진 거로 본다 그랬지. 그러면 거기에 둘째 줄에 몇 줄 쳐놨지? 둘째 줄에 뭐랬어? 사업 시행자 측하고 토지 소유자 측하고 보상에 관해서 합의를 했대요. 그치? 이게 협의를 한 결과 합의가 된 거지. 그러면 합의하면 계약서 쓰게 돼 있지? 그러면 이걸 다 통틀어서 그냥 보상 합의라고 표현했는데, 보상 합의의 성격을 판례는 아까 뭐로 본다 그랬어?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그랬었잖아요. 그 얘기 나타내는 거야. 보상 합의는 사법상 계약이야. 근데 원래 이 사법이나 민법으로 생각, 민법상 계약은 계약을 맺는 양쪽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법에서 정한 보상 기준보다 더 많이 주는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더 적게 주는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그건 자유로운 합의야.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에. 자, 어쨌든 두 번째 줄. 그래서 셋째 줄 뭐라고 돼 있어?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합의를 하는 한은 뭐야? 법이 정한 보상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보상금을 정할 수도 있대. 그치?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면 자유로운 합의가 중요한 거니까 법이 정한 기준 의하지 않고 법이 정한 기준과 다르게 보상금 주는 거로 합의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것도 두 번째. 그치? 그 다음에 1번 밑에 내려가면 이거 생각해봐. 자, 이 과정까지 다 생각해 본단 말이야. 뭐까지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게 합의가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했어? 사업시행자가 결정해 달라고 신청, 토지수용위원회라는 행정기관에서 보상금 얼마를 한다 이렇게 결정할 거 아니야. 여기는 당연히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보상금을 결정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 가기 전에 토지 소유자하고 합의가 됐어. 그래서 보상금 예를 들어서 뭐 1억 받기로 했어. 합의가 됐어. 그래, 땅값 보상금. 그래서 협의가 됐는데 토지 소유자가 그 계약까지 다 했는데 토지 소유자 측에서 나중에 이거 1억만 받는 건 너무 적게 받은 건데, 응? 2억 받아야 이게 적정한 건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합의가 안 돼갖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법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했으면 한 2억 정도 될 텐데 내가 너무 그냥 적은 금액에 그냥 도장을 찍어버렸네. 뒤늦게 토지 소유자가 뭐라 그래? 야, 나는 법이 정한 보상 기준보다 훨씬 적게 받았다. 응? 그래서 자, 합의해서 계약서에 1억 받는 거 도장 찍어놓고 뒤늦게 법이 정한 보상 기준에 안 맞게 내가 도장 찍었다. 응? 1억에 2억은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1억 추가로 더 달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대요. 그게 마지막 줄 아냐? 응? 그건 자유로운 당사자 간의 합의였어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지. 그지? 쉽게 도장 찍지 말지. 적정히 알아보고. 응? 그래서 마지막 1번에 뭐야? 응? 저 보상금에 관한 합의 내용이 어떻대? 법에서 정하는 보상 기준에 안 맞다 하더라도, 그죠? 그 합의 맺었던 거, 그 계약 맺었던 게 뭐 적법하게 취소됐는지 그렇지 않는 한은 보상 기준에 안 맞게 적게 받았다고 보상금 추가로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없대요. 청구할 수. 그죠?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잘 찍어야 되는 거야. 응? 자,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이번 판례는 이제 과정을 세우자.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협상이 안 됐어. 합의가 안 돼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인에게 결정해달라고 신청. 그래서 여기서 뭐 1억 주는 거로 결정 이렇게 됐어. 그지? 근데 여기서 결정 났지만 어떻게 한대? 야, 이거 안 따르고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하고 다시 협상을 해가지고 더 주는 걸로, 여기서 결정 내린 보상금보다 더 주는 걸로 다시 계약을 맺을 수가 있대. 그래서 2번 그 앞부분 문제 봐. 자, 첫째 줄 끝에 보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이 있고 난 후, 그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뭐 땅 뺏는 거, 그 다음에 보상금, 땅값 보상금 얼마 주는 것까지 다 결정 나왔는데, 결정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있고 난 후 토지 소유자하고 사업 시행자가 다시 협의를 해서 어떻게 돼?
보상금에 관해서 임의로 알아서 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럼 그게 그 나중에 다시 체결한 대로 이제 끝나는 거죠. 응?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지, 그치? 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도 공부해 두자. 응? 3번 판례도. 자, 3번 판례는 밑줄을 안 쳐놨지만, 자, 우리 아까 요거 생각해.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 간에 협상을 먼저 해봤는데 협상이 안 돼. 합의가 성립이 안 되면, 안 됐을 때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인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었다. 법이 정한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란, 3번 끝에 보니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란 토지 소유자 등이 뭐야? 이거 내 재산 보상 받아야 되는 재산이다 라고 요구하는데도 보상을 사업 시행자가 보상 대상 안 되는 거다 해가지고 뭐가 안 됐을 때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킨 채 보상에 관한 협의를 아예 응하지도 않았어, 사업 시행자. 그래서 결국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도 이게 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라는 거에 다 포함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좁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란, 야, 이거 당연히 이 토지 소유자 A의 땅 보상 대상인데 단지 보상 액수가 뭐 이게 서로 합의가 안 돼서 이게 이제 계약이 성립 안 된 때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땅 말고도 뭐 내 땅 위에 있는 뭐 나무 심어놓은 거 이거 보상해줘야 된다. 근데 사업청이 그건 보상 대상 아니다. 이래가지고 갈등이 있어갖고 보상에 응하지 않았어. 협의도 안 해가지고 협의가 성립 안 된 경우도 이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로 본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업청자가 신청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된다는 얘기.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출제 쌍가리범 손실보상금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여기서 협의가 성립이 안 돼가지고 신청이 들어가서 여기서 결정 내린 거 이거 이제 거기서부터 얘기하는 거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에 승복을 못 하는 거야. 아까 근데 여기서 내린 결정이 내용적으로 나누면 두 가지가 있다랬지. 하나는 뭐 공익사업을 위해서 A의 땅을 수용해도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땅값 보상금은 얼마로 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자,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이의신청. 자, 읽어보자. 1번을 보니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거에 대해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만 두 줄만 비춰주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당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두 줄까지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를 여기에 사업시행자가 인천광역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가 인천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가 되겠지? 근데 인천광역시에서 결정을 내린 거에 승복을 못하겠어. 토지 소유자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그러면 자, 우리 국토부 밑에 국토부에 뭐가 있다 그랬어? 중앙 토지수용위원회가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거 이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하자.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승복 못하겠으니 다시 결정해달라고 이의 신청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이 재결에 승복을 못하면 이의 신청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미리 얘기를 하면 여기서 맨 처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내리는 이 결정을 수용재결이라는 말로 써요. 수용재결. 이거에 승복 못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신청해 볼 수 있어. 근데 그 이의 신청서는 어디다 내야 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 갖다 내는 거지. 왜냐면 법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그랬으니까, 그지? 그러면 이 신청서 받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보내게 되는 거지, 그지? 규정상. 그래서 일단 근데 이 신청은 꼭 우리는 주로 이제 보상을 받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 국민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만 여기 이 신청은 누구도 할 수 있어. 사업 시행자도 할 수 있어. 여기서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뭐 보상금을 너무 많이 결정했다. 승복 못해서 사업 시행자도 이 신청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불복하는 당사자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다음에 그 넷째 줄 끝에 보니까 요거는 글쎄 요거까지 내면은 조금 너무 깊이 들어가서 내는 건데 넷째 줄에 뭐야? 이의 신청 언제까지 해야 된대? 응? 이의 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죠? 그럼 30일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의 신청 기간 지나서 못 하게 된다는 말이지. 응?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공부해야 돼. 자, 이의 신청을 받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그죠? 이의 신청을 받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여기서 이게 원재결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원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 원재결에 대해서 어떻게 돼? 이거 잘못 결정했다. 위법 내지 부당하게 결정했다라고 인정된 때는 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내린 결정, 그 재결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다시 내릴 수도 있고 특히 뭐야? 보상액도 변경할 수 있고 가볍게 지나갑시다. 그러면 여기서 봐. 또 이 신청을 들어가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요걸 부르는 말이 이의 재결이라고 부릅니다. 응? 부르는 말이 이의 재결. 재결. 여기는 아까 뭐 원재결이라고도 하고 보통 수용재결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야. 수용재결. 자, 그러면 자, 이 재결이 나왔는데 내용을 생각해봐 한번. 지방토지수용회에서 결정한 거에 승복을 못하겠다고 이의 신청을 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어떻게 돼? 이런 결정 내릴 수 있어. 물론 위에서 보니까 위법, 이 원래의 수용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거 취소해주거나, 그죠? 보상금 더 줘라 하고 보상금 증액하는 결정도 내릴 수 있고 그래. 그런데 여기서 야 원래 지방토지수용에서 내린 수용재결 아무 문제 없음. 그대로 아무 문제 없다고 결정을 내리거나,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 신청을 토지 소유자가 했다 그러면 똑같은 이거 결정 아무 문제 없다 결정 내리면 하나도 구제된 게 없잖아. 열받잖아.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거야? 소송. 법원에다 소송 제기할 수 있어. 그지?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뭐야? 행정소송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행정소송 가기 전에 그러면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법원에다가 이제 소송을 내는 거야. 응? 소송. 근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거 꼭 먼저 해야 되나? 아니면 아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 내린 거에 토지소유자 승복 못한대. 그럼 토지소유자는 바로 법원에 소송을 바로 내도 되나? 아니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신청을 꼭 먼저 해야 되나? 어떤 것 같아? 응? 법 규정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요. 꼭 해야 한다 아니지? 그래서 그 넘어가기 전에 이의 신청에다가 뭐야? 밑에 제목 밑에 뭐가 써놨어? 임의적 절차라 그랬지. 그러니까 그거는 필수로 소송하기 전에 꼭 거쳐야 되는 건 아니죠. 임의적이지. 선택하는 거야. 그지? 그럼 바로 소송 제기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소송 제기하는데 기간이 좀 짧게 돼 있어요. 기간이 짧아. 그래서 어떻게 돼 있나 보자. 거기 행정소송 동그라미 1번 읽어봅니다. 사업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는 어떻대? 응? 토지 수용인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때는 자, 요게 여기서부터요. 이 수용 재결에 대해서 처음에 나온 재결
원래 이 처음 나온 재결에 대해서 이의 신청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의 신청 갈 수도 있지만 이의 신청 이거 아까 결정서 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하게 돼 있어. 30일. 그지? 그런데 수용 재결에 대해서 이의 신청 안 하고 바로 법원에 소송 내도 된다 그랬지? 그러면 며칠 안에 해야 돼? 응? 재결서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그지?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응? 그러면 요건 선택사항이네. 지금 공부한 거 따지면 이의 신청을 먼저 한 뒤에 이의 신청 받아보고 그 다음에 승복 못하겠으면 소송을 가든가 아니면 바로 소송 가든가. 그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요때 이의 신청을 거쳤어. 이의 신청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을 다시 내렸어. 그러면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서 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법원에 소송 내게 할 수 있대. 그래서 이의 신청을 거쳐서 소송을 가는 때는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라든지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거 도합이 60일이 돼야 된다. 잘못 썼어. 합쳐서 60일이 돼야 돼. 여기 바로 가면 60일. 이의 신청 거쳐서 가면 결정 원래 수용 재결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고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법원에 소송 제기해야 된다. 그지? 3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숫자가요. 원래 법원에 행정소송하거나 할 때보다 짧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공부하겠지만 행정소송 제기하는 건 어떤 행정결정이 조치가 있은 걸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하게 돼 있거든. 근데 여기는 며칠 안에 해야 돼? 30일. 엄청 짧게 해놨어요. 그래갖고 왜 일반적으로 행정소송할 때보다 짧게 해놨느냐 이런 거 갖고 다 소송하고 막 난리 났었어. 하지만 이거는 뭐 공익사업 이런 거 신속하게 빨리 확정 짓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입법자인 국회가 좀 더 그 특성을 고려해서 짧게 해놓은 거다. 입법자의 어떤 재량적 판단이다. 그래서 좀 짧게 됐더라도 그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뭐 너무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합헌 이렇게 유지되는 거야.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숫자 유의해두고요. 응? 이때 화살표 얘기 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화살표 끝에 보면 우리 아까 여기에 재결의 내용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크게 하나는 내 땅을 수용한다 하는 결정, 그지? 그 다음에 보상금에 관한 결정. 이 핵심이 두 가지인데, 자, 토지 소유자 A 입장에서 내 땅을 수용한다는 결정, 그거 자체에 승복을 못 하겠어. 그럴 때 싸우는 소송 방법하고, 내 땅을 수용해가는 결정은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다. 보상금 더 달라. 이렇게 싸우는 이 보상금 내린 결정에 대해 승복 못해 싸울 때 소송 방법이 달라. 다 행정소송으로 싸우기는 하는 건데 행정소송 종류 중에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저 화살표 여기 잘 밑줄 쳐줘. 뭐라고 돼 있어요? 수용 재결에 대한 불복은 이건 무슨 말이야? 수용 재결에 대한 불복이란 거는 내 땅을 뺏어가는 결정 있잖아. 응? 토지 소유권 박탈하는 결정. 그거에 대해서 승복 못하겠으면 이거 위법이니까 취소시켜달라. 이러고 행정소송 중에 공권력 행사인 조치 없애달라. 이렇게 싸우는 항고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취소소송 같은 항고소송으로. 근데 콤마 그 다음에 뭐야? 보상금만 불만이 있어. 응? 그럼 보상금만 더 달라. 이거 싸우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라는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된대. 응? 그래서 그거 일단 화살표 얘기 꼭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각각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에 이어지죠? 2번 동그라미 2번과 3번에 중요한 논점들이 하나씩 들어있어. 시험에 잘 쓰이는 거.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서는 지금 제목을 뭐로 달았어? 수용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이지. 수용 재결은 땅 뺏어가도 된다라는 결정. 응? 이거에 승복 못하면 항고소송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여기에 쟁점은 소송 대상을 뭘 갖고 소송을 해야 되냐 하는 게 문제가 돼요. 자, 두 가지를 나눠보자. 이거는 책에는 안 써놨지만, 자, 맨 처음에 지방토지소유인에서 내 땅을 뺏어가도 수용 재개는 안 돼. 내 땅을 뺏어가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어.
그래서 이거에 승복 못한다고 바로 법원에 소송 내는데, 그러면 이때 소송 대상은 뭐 잘못 결정했다고? 소송 대상은 뭘 갖고 소송해야 돼? 응? 소송 대상은 수용 재결. 그지? 그 다음에 그러면 피고가 누가 돼야 될까? 피고라는 게 이제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자. 응?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A가 있고 원고. 누구를 상대방으로 해야 되냐면 이 소송 대상이 되는 조치 누가 했어요? 여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그렇지? 그러니까 이 피고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되는 거죠. 응? 를 피고로 하는 거지. 그러면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우리의 핵심 관심사는 시험에 쓰는 관심사는 이거야. 수용 재결에 대해서 바로 소송 안 가고 무슨 방법 쓸 수 있어?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거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받아보고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다시 소송 갈 수 있잖아. 그러면 요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서 소송 갈 때 요때 소송 대상 뭐 갖고 소송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송 대상이 중요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소송 대상이 어떤 행정조치냐, 소송 대상인 조치가 결정이 나면 그 조치를 한 자를 상대방으로 소송하는 거예요. 피고로. 그러니까 피고는 대상이 결정되면 피고는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소송 대상. 자, 이게 핵심인데 원래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재결한 걸 갖고 이거 잘못된 결정이니까 취소해달라 이렇게 소송으로 싸워야 되냐? 아니면 원래의 수용 재결이 잘못됐다고 이의 신청을 해서 이의 신청에 대해서 다시 결정한 이의 재결이라고 부르는 거. 응? 이걸 갖고 소송해야 되냐? 그러니까 여기서 원재결이라고 표현할까? 원재결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수용 재결이라고 부르는 거. 원재결 갖고 소송해야 돼야 되느냐? 아니면 뭐야? 이의 신청에서 다시 내린 이의 재결 갖고 소송해야 되느냐? 그죠? 이게 궁금한 거야. 어떤 걸 갖고 소송을 해야 되느냐? 응? 어떤 걸 갖고 소송해야 되냐? 만약에 원재결 갖고 소송, 이걸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고 소송 대상으로 삼으면 피고가 누가 돼? 원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해야 되고,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되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지. 자, 그런데 하여튼 핵심은 이거다. 소송 대상. 그러면 소송 대상 어떤 거래? 원재결이래, 이의재결이래. 동그라미 2번에서 찾아내요. 원재결이래요, 수용재결이래요. 응? 셋째 줄입니다. 셋째 줄. 자, 이의재결이 아닌 원재결 취소를 청구해야 된다. 응? 요게 핵심이에요. 시험에 나오면 이의 신청을 원래의 재결에 대해서 원래의 수용 재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거쳐서 이의 재결을 받아가지고 이의 신청을 거쳐서 소송을 간다. 그러면 뭘 갖고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되지? 이게 포인트. 시험에. 응? 꼭 알아두고요. 원재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번에는 뭐야? 내 땅을 수용해가는, 내 땅 뺏어간다는 결정은 내가 받아들인다. 근데 보상금이 너무 적게 결정됐다. 이 보상금만 불만. 보상금 더 달라. 하고 소송을 낼 수 있어. 근데 이때는 이제 당사자 소송이라는 소송을 한대. 여기서 포인트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피고, 소송의 상대방, 소송의 원고, 토지 소유자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소송한다면 보상금 증액 판결해달라. 보상금 더 주는 판결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고, 만약에 사업 시행자면 어떻게 돼? 토지 수용회는 너무 보상금을 많이 높게 결정했다. 보상금을 감액하는 판결을 해달라. 줄여달라라고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근데 우리는 이해를 쉽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자. 국민의 토지 소유 입장에서 보상금 너무 적게 결정했으니 보상금 증액 판결을 해달라. 이걸 우리가 이제 증액 청구 소송 이렇게 불러.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나왔잖아. 응? 보상금 증액
해달라고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낼 때는 누구를 피고로?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그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뭐 그는 그냥 이제 이어가도 되겠지.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보상금 너무 높게 결정됐으니 보상금 감액해주는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는데 이때는 누굴 피고로? 토지 소유자를 피고로. 그지? 이렇게 서로. 그런데 여기서 하여튼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근데 이제 요다음부터 여기서 생각하는 거죠. 원래는 소송할 때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는 거라 그랬어? 결정 내린 자. 근데 보상금 누가 결정했어? 토지수용위원회가. 근데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소송하지 말래네, 법에서는. 보상금 결정을 내린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소송하지 말래. 그리고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냐면 보상금 얼마 주는 걸로 결정한 토지수용위원회는 빼고 보상금을 실제 지급해야 될 의무자, 결정된 데 따라서 보상금을 실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될 의무자인 사업 시행자를 피고를 소송하래. 그러니까 보상금 받을 권리자와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자 둘이 서로 원고 피고가 돼서 싸우래. 재판에서. 보상금 결정을 내린 토지 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하지 말래. 바로 이게 특이한 거야. 원래 원천적으로 따지면 보상금 잘못 결정했다? 이 보상금 결정이 잘못됐으니 보상금 잘못 결정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보상금 잘못 결정했다고 판결 내려주고 더 주라 하고 이렇게 판결해달라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법은 그렇게 안 해놨어요. 응? 그 보상금 결정을 내린 토지수용위원회는 상대하지 마라. 빼고 보상금을 더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더 주도록 판결 내려달라고 소송해라.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 시험 문제에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 수용위원회가 보상금 결정한 거에 승복이 안 돼가지고 보상금을 증액해달라고 소송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누구를 피고로 해야 되느냐? 이게 핵심. 누구다? 토지 수용위원회 아니라는 거야. 토지 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해서 소송하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요게 포인트. 그렇죠? 그거 알아두세요. 자, 네, 이 핵심은 된 거야. 그래서 뭐 판례도 굳이 꼭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다 됐어. 시험 나오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안 되고 거기에 동그라미 5번 공부해야 돼. 동그라미 5번. 자, 동그라미 5번 보면 우리 여기서 지방토지에서 수용재개라는 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내렸다. 그럼 일단 이런 거 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 소유자 A의 땅을 공익사업을 해서 수용하며 보상금 얼마로 결정한다. 내렸어. 그런데 토지 소유자는 나 그 승복 못해. 따라서 여기서 보상금 1억 주는 거로 결정한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 나 1억 만족 못해. 안 받아.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해도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내도 어떻게 된대? 이 사업 시행자는 이 결정 내린다에 따라서 보상금 1억을 주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땅 막 밀고 도로 만들고 공익 사업을 할 수 있다고. A가 안 받아도 안 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거 1억을 법원에 맡겨요. 그걸 법원에 공탁하는다 그래. 보상금 1억 주는 거로 결정한 걸 토지 소유자 A가 안 받으면 법원에 맡겨. 법원에 공탁을 해놔. 그럼 뭐 한 거로 봐? 지급한 거와 마찬가지. 일단 지급된 거와 마찬가지로 보고 사업 시행자는 그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자, 이와 관련돼서 동그라미 5번 어떻게 돼? 자, 이의 신청을 한다 그래서 토지 소유에 이의 신청을 한다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어떻게 된대? 사업의 진행 및 토지 수용 이거 정지시킨대 아니래. 정지시키지 않는다.
정지시키지 않는다가 중요한 결론이겠죠? 왜 이렇게 놨을까? 정지되는 것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막 도로라든지 이렇게 공익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 주민 중에 어떤 한 사람만 이 소송을 내고 뭐 이 신청을 하면 막 이거 결정 날 때까지 이거 진행을 못하게 하면 공익사업 진행이 큰 지장을 받겠지. 그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일단은 뭐 그 중에 일부가 반발하고 불복을 해도 사업 진행은 계속 될 수 있도록. 그죠? 네. 그래서 정지시키지 않는다. 그럼 시험 문제 내면 뭐 정지된다 이렇게 바꿔내겠지. 응? 그것만 잘 유의하면 된다. 그렇게 정리. 그 다음에 기타의 손해 전보제도라고 하는 거 있는데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있어서 아주 간단히만 합니다. 응? 자, 우리가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여기서 끝내고 그동안에 공부해온 걸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크게 뭐가 있냐면 손해배상제도라는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손실보상제도라는 게 있잖아. 응? 배상과 보상제도가 있지. 가장 중요한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손해배상은 어느 때 하는 거지?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위반해서 위법하게 직무를 집행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그지? 그러면 이때 손해배상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뭐야?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잘못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위법, 고의 과실로 위법하게 했고, 그 다음에 직무를 위법하게 수행했고,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뭐야? 잘못이 있어요. 이걸 유책이라고 표현하자. 응? 유책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잘못, 위법 유책인 행위로 인해서, 응? 자, 무슨 피해 생겼을 때, 응? 뭐 재산 피해가 생겼을 때, 재산 피해, 또 어떤 피해? 손해배상은 비재산 피해. 그래서 생명, 신체, 정신적 손해 등, 그죠? 비재산 피해. 이거 다 이 위법, 공무원의 고의과실은 위법한 직무수행 때문에 생긴 피해다라고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피해는 전부 다 금전으로 물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손해배상제도의 기본 틀 아니야? 반면에 손실보상제도는 어떤 틀이야? 응? 손실보상은 다 법률에 따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죠? 적법하게, 응? 적법하게. 그리고 적법하게 공익사업을 시행을 해. 그런데 공익사업에 부득이하게 개인 재산이 필요해. 땅 같은 게. 그러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합의하면 합의 먼저 되고, 아니면 강제로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서 강제로 뺏고 보상금 주는 거잖아. 그래서 적법하게. 그리고 그렇게 하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든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책이야. 그죠? 무책이라 그래. 잘못 없다고. 적법이고 잘못 없는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이거는 또 손실보상은 무슨 피해만 물어주는 제도야? 오직 재산 피해만 물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이거 역시 금전으로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원칙이. 그렇죠? 재산 피해만 물어줍니다. 근데 우리가 또 여기다 재산 피해는 웬간한 피해, 사회 전체 구성원으로서 어느 정도 감수해야 정도의 피해, 이런 거는 보상 대상 아니지. 우리가 그걸 사회적 제약 범위 내의 피해라 그러고, 그죠? 일정 기준을 넘는 정도의 피해, 즉 특별한 희생이다라고 인정될 정도여야 보상해 준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 볼게. 여기서 적법하게 침해한다고 할 때 기본 전제가 뭐냐면, 자, 우리가 아무리 공익사업을 위해서 국가나 뭐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해서 위해서 개인의 재산을 뺏는다. 국민의 재산에 대해서 침해를 가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 응? 침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법률에 뭐가 있어야 돼? 법률에 국민의 재산을 침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공익적 사업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뺏거나 뭐 강제로 사용하거나 침해 근거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침해로 인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렇죠. 보상 규정도
그 법률에서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이제 적법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이 적법의 의미는 보상 규정까지 완벽히 있는 거야. 응? 그런데 현실에 어떤 일이 생기냐? 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법률에 뭐가 있냐? 뭐가 있대? 공익사업을 위해서 국민에게 재산을 침해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대. 국민의 재산을 뺏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은 규정을 해놨대. 그런데 이거 보상 규정도 있어야 되는데 보상 규정은 안 해놨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야. 보상 규정 없다는 거. 응? 자, 이런 정도의 침해를 가한 경우 있지. 이렇게 법률에 따라 침해는 했는데 법률에 뭐가 없어? 보상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보상 규정이 없는 법률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른대? 거기 첫 번째 수용유사 침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의의란들 읽어봅니다. 응? 의의란들 보니까 수용유사 침해란 하고 읽어봅시다. 쭉 읽어. 수용유사 침해란 공공 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서 재산에 특별한 희생을 줬어. 그러면 저는 모르게 손실보상 논리에 가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 재산을 침해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법률에 뭐가 없대? 이거야. 보상 규정 없는 법률. 응? 자, 밑줄 쳐주세요. 첫째 줄 끝에 공용 침해의 근거 법률에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위법한 공용 침해. 그러니까 더 줄이면 위법한 공용 침해야. 응?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법의 의미는 어떤 의미래? 침해할 수 있도록은 근거는 있어요, 법에. 문제는 보상 규정이 없다는 게 문제지. 그래서 보상 규정 없는 법률로 국민의 재산을 침해했다. 이거 헌법에 어긋난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위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 침해를. 자, 하여튼 핵심,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용어야. 이게 독일 용어를 다 번역해 와서 그래요. 자, 그래서 위법한 공용 침해라는 단어가 핵심인데, 이때 위법이란 무슨 의미라고? 국민의 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해서 침해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근거 법률에 침해할 수 있도록은 정해놨는데 뭐가 없다고? 보상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 규정 없는 법률로 침해했다. 요런 상황, 그래서 국민의 재산이 침해된 이런 상황을 수용에 유사한 침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놓고 그런데 이거 어떤 제목의 의의에 무슨 제목이 있어? 위법점 무책입니다. 응? 파란색 글씨 제목에 위법이면서 의의라는 제목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위법의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일단 얘기됐지. 그 다음에 그러면 법률이 일단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 그 법률대로 집행을 해서 재산을 침해한 이 사업 시행자는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입법자의 잘못은 있겠지만, 사업 시행자에게는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사업 시행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한 사업 시행자에게는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그래서 무책이라는 거야. 응? 그래서 또 다른 중요한 단어, 위법이면서 무책. 응? 그러면 생각해봐. 자, 일단 여기다 연결해보자. 그러면 위법이면서 분명히 이거는 보상 규정이 있는 법률에 의해서 침해돼야 헌법에 맞는 건데 보상 규정 없는 법률로 침해를 했으니 위법인 침해다. 그런데 이 재산 침해를 한 사업 시행자는 만들어진 법률대로 한 거야. 그렇다면 사업 시행자에게는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위법 무책이다. 그러면 생각해봐. 이거 손해배상은 어느 때 하는 거야? 위법이면서 유책일 때. 손실보상은 적법이며 무책일 때. 이거 위법이면서 무책인 행위로 인해 피해 발생시킨 거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손해배상으로 해야 돼? 보상으로 가야 돼? 양쪽 어디에도 안 맞는 거네? 그렇지 않나요?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결론은 뭐래? 이것도
응? 그러면 다른 법률에 다른 법률에서는 유사한 경우인데 다른 법에서는 이거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보상을 하고 있다. 근데 이 경우는 보상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안 뒀다. 그러면 유사한 다른 경우에 보상에 관한 규정을 여기도 적용을 해서 보상이 되도록 해야 마땅하다. 그래서 이것도 보상해줘야 된다. 응? 보상해줘야 된다라는 논리가 독일에서 생겨난 논리다. 이런 얘기죠. 응? 그래서 의 부분만 잘 하면은 뭐 일단 돼요.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응? 응.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 위법이면서 무책임 요거에 포인트를 두고 그 다음에 이거 어디서 생겨난 논리라 그랬어? 독일. 그치? 네, 독일. 그래서 독일의 법원, 독일의 연방 법원의 입장이야. 응? 독일의 연방 법원에서 인정했다 이거지. 응? 자, 그런데 조금 건너뛰어서 오른쪽 특성 가면 동그라미 3번만 잘 봅시다. 동그라미 3번을 보면 자, 수용유사 침해에 대해서도 보상으로 해결하자는 이런 이론. 수용유사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해결하자는 이론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있어서 뭐에 중점을 둔대? 보상 보호에 중점을 두는 이론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공부했던 소위 경계 이론과 연결된다. 그 경계 이론과 연결, 보상 보호에 중점. 자, 생각을 해보자. 우리 헌법 23조 국민의 사유, 독일도 마찬가지야. 네. 국민의 재산권 보장한다고 내놨는데 지금 이거 보상 규정도 없는 법률로 위법하게 침해한 건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돈으로 해결하면 된대. 그러면 된대. 돈으로 충분히 보상만 해주면 된다는 거 아니야. 만약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존속보호에다 중점을 두면 보상 규정 없는 법률로 재산 침해? 그럼 위법한 침해 아니야. 위법한 침해면 내 재산은 뭐 돈으로 다 보상받는 거로 이게 해결할 게 아니고 내 재산 침해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침해 자체를 못하게 막아내야 된다는 거지. 그거 침해 자체가 위법이라고 싸워서 침해한 걸 억제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 그렇게 가면 재산권 보장에 있어서 뭐가 돼요? 침해의 억제, 즉 존속 보호에 중점을 둔다라는 쪽으로 가는 건데 이 수용사 침해 이론은 보상 규정 없는 법률로 위법하게 침해가 됐는데도 그냥 그만한 재산 가치 돈으로 그냥 보상받으면 그러면 된다는 거잖아. 그리고 돈만 강조하는 입장 아니야. 금전적 가치만. 그러니까 보상 보호에 중점을 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자, 그 정도.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나? 이게 지금 독일의 연방법원이 인정하는 입장이라 그랬잖아. 독일에서. 그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여기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독일의 연방법원이 인정하는데 그 연역이라는 두 번째 파트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연역. 그 연역의 맨 아래 동그라미 3번의 맨 밑에 독일의 연방법원은 뭐에 근거해서 인정한대? 보상으로 해결하자고. 그래서 옛날 그 동그라미 3번의 셋째 줄 옛날 독일의 프로이센 제국 시대부터 옛날에 독일의 프로이센 제국 시대부터 내려오는 관습법상의 희생보상 법리. 요거 밑줄였어요. 관습법상의 희생보상 법리를 근거로, 그죠?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희생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게 독일에서는 오랜 관습법상으로 인정이 되었다는 거야. 그걸 근거로 법률의 보상 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보상을 해줘야 맞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법률에 유사한 경우에 보상에 관한 규정을 갖다가 유추 적용해서 보상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관습법이 없어.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인정 여부로 4번 항목으로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느냐 하는데 여기도 이제 지난번에 공부한 거하고 또 맥락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법률에 이렇게 보상 규정이 없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 뭐 있어. 이른바
위헌 무효설도 있고 직접 효력설도 있고 뭐 몇 개 학설이 있었어요. 그죠? 자, 그 중에 우리나라의 학설 중 어떤 거? 학설, 표에서 학설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무슨 설? 유추적용설. 다른 말로는 간접 효력설을 취하는 견해. 요거 밑줄쳐주고 그 견해는 뭐야? 법률에 보상 규정 없어도 다른 법률의 보상 규정, 헌법 23조 1항, 국민의 재산권 보장한다는 23조 1항, 헌법 11조의 평등원칙 규정, 그리고 23조 3항 보상에 관한 23조 3항, 그리고 다른 법률의 보상에 관한 비슷한 규정들 이런 거 다 끌어모아서 판단해 볼 때 보상으로 해결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유추적용설이야.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학설 중 이른바 유추적용설, 간접효력설, 유추적용설이라는 견해는 바로 독일의 연방법원이 말하는 이 수용유사 침해 법리를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식대로 이제 재구성해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설 중에서는 유추적용설을 취하는 견해가 바로 독일에서 연방법원이 말하는 수용사 침해 보상 법리를 수용한다. 응?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우리 판례는 어떤 입장이다? 우리 판례. 판례가 더 중요한데 우리 판례는 우리 대법원은 독일의 연방법원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아니다? 응? 자, 판례는 수용 여부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그지? 그러면 수용 여부에 대해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있다고 단정은 안 왔지. 왜 그러냐면 대법원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적용될런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안 내려서 그래요. 응? 그러니까 그렇다고 인정한 사례도 없고 아직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거야. 응? 이와 관련해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그 판례에서 우리 대법원은 MBC 문화방송 주식 강제징여 사건에서 수용사 침해보상 법리에 대해서 판결문에서 언급은 했으나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독일식의 논리가 수용될 수 있는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판결의 핵심인데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판례 알아보기라고 해서 그 내용이 소개된 건데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에 직접적인 건 아니야. 내가 간단히 요약하면 이거 전두환 정권 때 그 전두환 씨가 전두환 일당이 1979년 여러분 현대사식을 보면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 암살. 그래서 국가의 긴급 사태가 발생. 그래가지고 이제 수도권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그래서 계엄 사령관으로 전두환 씨가 임명이 되고 근데 그 일당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죠? 그 육군 참모총장도 다 잡아가두고 하면서 소위 79년 12월 12일 날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군사 쿠데타. 그래가지고 결국 전두환이 이제 체육관에서 추대돼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쯤 가면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언론 방송을 다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데 그 언론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그래서 그거 다 장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맨날 우리 예전에 왔듯이 땡전 뉴스라고 맨날 정권에 불리한 기사는 하나도 안 내보내고 유리한 기사만 내보내고 그죠? 땡전 뉴스라 해서 9시 뉴스 땡은 맨날 전두환 어떻게 됐다. 이게 맨날 첫 번째 뉴스야. 이렇게 이제 했던 시대가 있어서 그때 1980년대 언론 방송 장악을 위해서 그 일당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통제 조치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MBC 문화방송, MBC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일부 국가에 헌납하라고 합니다. 국가에 넘기라 압력을 넣는 거예요. 압박을. 그래서 그 당시에 분위기상 어쩔 수 없어서 MBC 측에서 그 MBC 주식의 상당 일부를 국가에 공짜로 이제 증여하는 식으로 겉으로는 형식상 계약서 쓰는 거지. 계약서 써가지고 국가에 무상으로 넘기는 식으로 계약서를 써. 근데 사실은 강압이지. 강제로 뺏는 거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세월이 흘러서 이제 MBC 측에서 뒤늦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주식을 뺏겼다. 그래서 뭐야? 그에 대해서 그 주식 가치만큼 보상해달라. 손실보상해달라고 돈 달라고 소송을 낸 거야. 그랬더니 뭐 1심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또 고등법원부터 1심 했구나. 그 당시에 서울 고등법원이 판결하기를 이게 바로 뭐야? 독일에서 말하는 수용유사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다. 응? 그러니까 이거 뭐 언론 방송 장악을 위해서 나름대로 뭐 지네가 만든 법에 근거해서 하긴 했는데 이거 보상에 관한 규정이 아무것도 없다. 응?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말하는 소위 수용유사 침해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국가는 그 MBC 주식 가치만큼 보상금을 줘야 된다라고 고등법원이 판결한 거야. 그랬더니 국가 측에서 그 판결에 승복 못해. 이래갖고 다시 대법원에 또 청구가 들어갔어. 그랬더니 대법원이 말한 게 이거야. 즉 고등법원에서는 서울 고등법에서는 독일의 이 경우를 지금 이 MBC 주식 국가가 이렇게 한 경우를 독일에서 말하는 수용무사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상을 해줘라 국가는 하고 판결을 해냈는데 뭐 수용유사 침해의 이 이론이란 건 이러이러한 것인데 이러한 논리가 우리나라에 뭐야 이 적용 수용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논의로 하더라도 이거는 이 MBC 주식 사건은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판결을 했어요. 응?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느냐? 이거는 일단 계약 맺는 형식으로 주식을 넘겼으니, 응? 근데 계약이 강압에 의해서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강압적으로 맺어진 계약이니까 이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는 하자 있는 계약이었다는 이유로 해서 계약을 취소하든지, 응?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계약 같은 걸 무효로 판결받거나 취소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받아갖고 있는 주식은 일종의 아무 법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니까 그걸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해달라고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를 해서 싸워야 될 문제지 이거를 독일식의 수용유사 침해 논리로 보아서 보상금을 달라고 청구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된 사건이야. 어쨌든 그 세부 내용은 안 나오고 판례의 동그라미 2번 위에 우리 대법원이 언급을 한 적은 있으나 우리 대법원이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언급은 한 적은 없다는 거죠. 하나 더 한 두 가지만 간단히 또 얘기하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생소한 용어로 뭐가 나왔죠? 큰 제목에 뭐가 나왔어? 수용적 침해라는 말이 나와요. 수용적 침해. 아까는 뭐였어? 수용 유사 침해. 요거는 또 수용적 침해.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수용 유사 침해와 수용적 침해는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자, 자, 이런 얘기로. 공익사업 그래서 재산 침해를 합니다. 공익사업을 해서 국민의 재산 침해를 해요. 그런데 국민의 재산 침해를 하는데 예상은 뭐가 나오냐면 어떤 예상이 되냐면 국민의 재산권을 좀 침해하긴 해도 이거 보상을 해줄 정도의 침해는 아니야. 응? 그냥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정도의 피해는 감수해야 될 피해야. 응? 그래서 예상이 뭐였냐면 특별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예상하기로는 침해를 하는데 침해 정도가 침해를 한다. 여기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어쨌든 국민의 재산에 대해서 침해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응? 침해 근거가 있어야 돼. 이건 뭐 법률을 빼고 하여튼 그죠. 침해 근거는 당연히 있어야 돼.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려면. 그런데 뭐가 예상이 되냐면 국민의 재산 침해하는 정도가 사회적 제약 범위 내의 피해를 주는 거야. 제약 범위 내의 피해. 응? 이게 예상되는 원래 예상은 사회적 제약 범위 내의 피해를 주는 게 예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보상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이거 보상 안 해도 되잖아. 보상 필요 없는 피해를 주는 거잖아. 보상 필요 없죠? 보상 필요가 없으니까 뭐 없어도 돼. 보상 필요 없어. 그러니까 보상 규정 필요 없어요.
보상 안 해도 되는 피해니까 보상 규정 안 해놨어, 법률에. 응?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원래 예상대로만 됐으면 법률에 보상 규정 안 해놓고, 그리고 예상대로 됐으면 뭐 특별한 희생을 주는 것도 아니니까 보상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끝나는 거잖아, 공익사업하면서. 그런데 이렇게만 됐으면 좋았는데 예상이 빗나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예상 또는 의도하지 않은, 예상치 못한, 의도치 않은, 예상치 않은 뭐야? 그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거야. 바로 이게 중요한 거야. 예상하지 않은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원래 예상대로 공익사업이 시행됐다면 보상 안 해도 되는 거였고 법률에 보상 규정 없어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예상치 않은 결과가 생긴 거야. 보상을 해줘야 될 정도의 특별한 희생이 생겨버린 거야. 그런데 보상이 되려면 법률에 보상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법률에는 보상 규정이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지?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경우도 이제 독일의 연방법원은 아까 말한 독일의 간습법상의 희생보상법이라는 걸 근거로 해서 어쨌든 공익을 위한 희생을 한 거니까 관련 법의 보상 규정을 유추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논리가 간단히.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의 봅시다. 의의 동그라미 1번 읽어봅시다. 자, 수용적 침해란 공공복리를 위한 적법. 여기 출발이 적법입니다. 적법. 이 중요한 단어예요. 적법. 여기서 생각해봅니다. 여기서 적법하게 했다는 거는 국민의 재산을 적법하게 침해했어요. 여기서 적법은 뭐야? 침해하도록 법률에 근거 있고 또 뭐 없어도 문제가 안 돼. 보상 규정 없어도 문제가 안 돼. 보상 규정을 안 해놨어도. 왜냐면 특별한 희생을 주는 침해가 아니니까 원래 의도한 거는. 그래서 했는데 자, 근데 결과가 무슨 결과가 생겨요? 부수적 결과로 타인의 재산권에 자, 두째 줄 밑줄 쳐주세요. 비의도적, 비전형적인 특별한 희생. 이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그리고 원래 비전형적이란 건 뭐야? 뭐 예상치 못한 이런 의미지. 보통 전형적인 건 당연히 예상되는 건데 이건 예상치 못한, 의도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희생이 발생된 결과가. 어떤 경우가 그러냐? 그 대표적인 예로 첫째, 두 번째 그때 뭐라고 했어? 그냥 이거는 기억. 우리 지하철 공사하면 응? 그러면 땅속에 보통 지하철 공사하는 동안 도로 지상에 어떻게 돼? 그 지상에 뭐 이렇게 지하철 공사한다고 해놓고 막 사람들 통행 이렇게 막 제한하잖아. 땅 밑에 이제 공사하고 또 뭐 철판 뭐 해놓고 막 그죠? 응? 통행하기 차들도 통행하기도 불편하게 돼 있고 사람들 걸어다니기도 힘들게 막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그게 뭐 한 어느 정도 기간 그러면 지하철 공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통행이 지장이 있게 되고 그러면 지하철 공사하는 구간에 옆에 있는 길가에 있는 상점들은 아무래도 장사가 덜 될 수밖에 없어. 매출이 좀 떨어져. 통행이 제한이 되니까. 그치? 그러면 지하철 상점 주인들은 지하철 공사라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그 매출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공사 기간 동안 매출이 줄어드는 거 감수해야 될 정도의 피해다. 응? 그래서 그 보상하도록 규정 안 두고 보상이 안 돼도 원래 의도대로만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지하철 공사가 원래 예정했던 기간은 6개월인데 응? 근데 의도치 않게 막 2년 넘게 걸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매상이 줄다 사람들 통행이 줄고 해서 불편하니까 안 가니까 매상이 너무 줄어가지고 이 가게 문 닫을 지경까지 됐어. 이렇게 됐다면 원래 의도했던 거하고는 다른 결과가 생긴 거야. 그렇다면 이렇게 가게가 문 닫을 지경까지 매출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특별한 희생을 주는 거로 봐야 된다. 그럼 법률에 보상 규정 없어도 관련 유사한 보상 규정을 끌어들여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논리다. 응? 그래서 키워드는 적법 무채, 그죠? 적법이고 근데 의도하지 않은. 응? 제일 중요한 의도치 않은. 그리고 적법인 점에서 아까 말한
수용유사 침해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까 말한 수용유사 침해는 보상규정 처음에 안 만들고 침해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잖아. 근데 여기는 보상규정 안 만들고 시작한 것 자체가 위법 아니야. 적법. 다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생긴 거에 대해서 이제 보상해줘야 된다는 거지. 네? 그 점이 그래 다른 거다. 그래서 시험 문제 물어보면 처음에 위법으로 시작이 되냐 적법으로 시작이 되냐 이거 가지고 잘 구별하는 거예요. 응? 적법, 무책. 그 다음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응? 그 다음에 하나 살짝 더 하고 진짜 쉬자. 하나 아주 간단한 거. 자, 또 뭘 보냐면 이걸 봐야 돼. 자, 경찰관이 뭐야? 네. 강도를 죽여. 응? 강도 죽여. 그런데 강도 추격하는데 뭐야? 이거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래가지고 뒤에서 뭐야? 총기를 사용했어. 총기를 사용. 응? 총기 발사했어. 총기 발사 다 적법하게 이루어졌어. 원래 이제 총기 발사하면서 그러니까 이 강도를 추격하는데 강도가 막 이 흉기를 들고 경찰관에게 막 대들고 덤비니까 경찰이 총을 쐈어. 그래서 다 규정대로 했어. 첫 발 공포탄 장전해서 위험용으로 먼저 쏘고 그게 원래 규정이거든. 원칙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발부터 실탄을 쏘는 거야. 그래서 총기 발사를 했는데 이거 완전히 아무 문제 없이 법대로 다 적법하게 이루어졌어. 그리고 경찰 공무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어. 응? 그런데 그래서 총기 발사에서 이 범인 허벅지 맞았어요. 관통. 그래서 범인 잡았어. 응? 여기까지만 되면 문제가 없겠지? 그런데 문제는 총알이 어떻게 됐어? 범인 허벅지를 뚫고 나가가지고 저 길 건너에 있는 시민 몸에 맞았어요. 길 건너에 지나가던 행인 몸에 맞아가지고 신체에 피해를 줬어요. 응? 일반 다른 사람들 행인 신체에 피해를 줬어요. 응? 자, 이런 상황이 됐어. 그러면 이 행인 어떻게 해야 돼? 이 경찰관의 이 총기 사용으로 인해 피해 발생했죠? 응? 그러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요? 손해배상 받으려면 경찰관의 총기 사용 행위가 위법이었어야 되는데 요건이 공무원의 직무수행위가 위법일 걸 요건으로 하는데, 그지? 근데 이거 경찰 총기 사용이 아무 문제 없는 적법인데, 그런 요건에 안 맞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그러면 이거 손실보상? 경찰관의 직무수행위가 적법이니까, 근데 적법하게 원래 손실보상은 적법하게 했고 무책이고 이건 맞는데 문제는 뭐야? 손실보상은 재산 피해만 물어주는 제도인데, 응? 아니 이게 지금 무슨 피해 생겼어? 재산이 아닌 신체 피해 생겼는데, 그러면 이게 손실보상 이거하고도 안 맞는 건데, 이거 어떻게 이거? 기존에 만들어진 이 국민의 구제제도 두 가지 중 어느 거로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네. 국민이 일반 국민 피해를 입었는데, 그죠?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일종의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 이거를 독일에서는 이 경우도 이 신체 피해를 이 사람도 경찰관이 이렇게 적법하게 했고 다 이 사회 질서 유지라는 공익 목적으로 해서 공무 수행하는 결과로 인해 발생한 거다.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보상을 해줘야 된다. 관련 보상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독일에서 부르는 말로 공익을 위한 희생을 입었다 해서 희생보상이라고 표현해요.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를 독일에서는 안 쓰고 이걸 희생보상이라는 용어를 써.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관습법상의 논리도 없고 이런 말을 쓰지는 않아. 우리나라는 이거 신체 피해도 보상해주라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무슨 용어로 규정? 다 손실보상. 그러니까 적법하게 이렇게 해서 재산 피해 입었거나 생명 신체 피해 입었으면 국가는 보상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냥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독일식의 용어로 표현하면 희생보상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뒤로 가 이제. 저기 제 3절에 희생보상 청구권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의의만 잡니다. 희생보상 청구권 하면 자, 1번 제일 중요한 거 적법입니다. 적법. 응? 적법한 작용으로 무슨 피해 생긴 거? 첫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생명, 신체 같은 비재산 피해. 응? 생겼을 때 그걸 보상하는 제도. 응? 그걸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독일에서는 희생보상이라고 부르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용어를 안 쓴다. 그냥 다 손실보상으로 묶어서. 원래의 손실보상은 재산 피해만 물어주는 거지만 요새는 이제 재산 피해까지도 적법한 작용으로 생긴 재산 피해도 물어주는 거를 손실보상으로 묶어 얘기하는데 독일식으로는 희생보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 이해했어요? 응? 그렇다면 3번 내려가면 우리나라의 경우 있죠? 응? 저 아래쪽에 내려가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뭐야 이 저 신종 코로나 이거 다 우리 지금 행정작용이잖아요. 우리가 배운 거 뭐야 이거 행정 이거 우리가 앞에 배운 것 중에 뭐 즉시 강제 이런 거하고 다 연관이 있어요. 감염병 의심 환자, 응? 바로 그냥 의무부과 없이 바로 격리, 수용, 치료하고 이거 다 행정상의 즉시 강제 조치입니다. 그래요? 응? 그래서 이게 다 우리 배우는 거하고 동떨어진 현실이 아닙니다. 응? 자, 우리나라의 경우 보면은 동그라미 1번 우리나라 몇몇 법률에서는 이렇게 적법한 공공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이런 생명 신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 해주라 이렇게 규정한 경우가 있다. 이게 용어는 독일식으로는 희생보상 인정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대표적인 얘기 뭐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응? 그래서 옛날 법 명칭은 전염병 예방법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름을 바꿔서 감염병이라고 부릅니다. 전염병이라고 안 부르고 감염병이라고 불러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대요? 한번 읽어보면. 응? 자, 국가는 뭐야? 그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 응? 그지? 예방 접종을 받거나 무슨 하여튼 뭐 예방 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응? 그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생기거나 사망을 했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했대요. 그죠? 그리고 이거 의료진의 과실이 있냐 없냐 상관없이 그 밑에 저 셋째 줄이 넷째 밑에서 세 번째 줄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뭐 약품에 이상이 있거나 의료진의 과실이 있거나 안 따져 있든 없든 이런 예방 접종 내지 무슨 처방 이런 거로 인해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국가가 예방주사를 놓거나 지금도 마찬가지지. 만약에 이게 신종 코로나에서 무슨 지금 뭐 백신이 없으니까 안 했지만 뭐 그런 걸 위해서 백신 주사를 다 강제로 맞게 했는데 부작용이 나서 사망을 하고 그러면 이 규정에 따라 국가는 보상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독일식으로 말하면 희생보상. 그냥 우리는 그냥 보상 내지는 손실보상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소방기본법에도 소방활동종사명령에서 이게 우리 이거 즉시강제라고 배웠었어요. 그래서 화재 현장에 화재 진압하고 인명구조하는데 소방관들만 갖고는 도저히 안 돼. 그럴 때 현장 책임자가 구경하는 시민들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 강제 동원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원조강제라 그러는데 강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불 끄거나 인명구조 작업에 강제 동원된 시민이 거기에 응하고 하다가 화상을 입거나 뭐 생명 신체 피해를 입겠죠. 그러면 역시 보상해줘야 된다 규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이런 걸 이렇게 독일식의 그런 얘기를 몇몇 규정해 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안 써놨지만 저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보상 청구권.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해요.
예?